오늘 문재인 후보 오늘 오셔서 애들 사인도 해주시고 수업 보조교사로 수업도 하시고 또 축구도 하고 축구 잘하시죠? 저는 오늘 아주 인상 깊었던 게 여학생들이 아주 축구를 잘하네요. 예, 우리 미래가 밝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 교육특별위원장을 맡고 있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유기용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 시작하기 전에 서로 인사 한 가지 배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농아인들 행사에 가서 배운 인사인데요. 다 같이 손을 이렇게 한번 펴보실래요? 이렇게. 이게 I love you 해서요. 이게 농아인들의 세계 공통의 언어랍니다. 그런데 농아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비장애인들까지도 서로 사랑합니다 하는 인사를 하기에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다 같이 나누는 인사로서 며칠 전 배운 걸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사랑합니다 하면 다 손을 이렇게 펴시고 서로 사랑합니다 하고 외침으로써 오늘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을 그리고 선생님들을 우리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보평초등학교 서기론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는 모두를 위한 행복한 교육 그리고 다시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혁신학교에 새로운 모범을 만들고 있는 보평초등학교를 방문해서 혁신학교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이 혁신학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관련해서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정책은 현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 후보께서 보평초등학교 학교 현장에 와서 우리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혁신학교의 미래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을 듣고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기탄 없는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 드리고 본격적으로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곤 교육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강원도의 민병희 교육감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북의 김승환 교육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혁신학교의 모델을 선구적으로 만드셨던 고춘식 전 한성여중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전국지역아동센터 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 또 지금 문재인 시민캠프의 공동대표이신 박경량 목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시면서 전국 교육위원장단 협의회 회장이신 최용희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우리 경기도 오산 출신이시고 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우리 안민석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뒤쪽에 앉아 계신데요. 우리 이 지역 그 수정구
출신이시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저와 함께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김태년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보평초등학교의 서기론 교장 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보평중학교의 곽원규 교장 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에 김주환 보평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특히 보평초등학교 학교 운영위원님들을 비롯한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부모님들도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인사 말씀을 겸해서 문재인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본격적으로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요. 우리 문재인 후보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셨어요. 우리 참여정부가 좀 잘하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받았었는데 그 기대에 많이 못 미쳤던 그런 분야 가운데 하나가 교육 분야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많은 정책들을 이렇게 마련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려운 분야가 또 교육 분야 아닌가 싶습니다. 역대 정부마다 다 교육개혁을 약속을 했지만 번번이 그 기대는 늘 어긋났고 오히려 더 교육 현실을 악화시켜 왔던 그런 것을 이제 쭉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은 이제는 정권 바뀐다고 교육 정책도 바꾸지 말고 그냥 차라리 그대로 두는 게 좋겠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주신 우리 교육관님들 또 교육계 원로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은 이렇게 사람에 대한 사랑 또 아이들에 대한 사랑 그런 정신으로 교육정책을 일반하고 또 실천에 오시는데 앞장서셨던 분들입니다. 저도 같은 교육 철학 그리고 또 같은 마음들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우리 그 교육 분야에서 경쟁 만능주의 이게 더 심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지나친 어떤 성적 경쟁 그리고 또 학습 부담 때문에 너무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학교 가는 것이 행복하지 않은 아이들 그리고 그래서 우울증에까지 시달리는 아이들 또 학교 폭력 집단 따돌림 그리고 세계 최고의 청소년 자살률 이런 것이 아이들의 고통을 말해줍니다. 부모님들도 또 지나친 그런 사교육 부담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심지어 뭐 젊은 층들은 그런 부담 때문에 아예 출산을 기피하는 그런 정도까지 됐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지나친 그런 학습 부담에서 해방시켜주고 또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계획만큼은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학교 개혁 또 교실 개혁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이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이곳 보평초등학교에서 그 성공을 이뤄낸 우리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부터 이 교육정책에 관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교육정책 전체를 다 발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우리 여러 교육관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어떤 교육 철학 정책하고 공감하기 때문에 제 공약으로 이렇게 마련한 그런 교육 정책만 몇 가지 그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그런 이제 보도자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제 교육 정책의 슬로건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두를 위한 행복한 교육, 그리고 교육이 다시 희망이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회를 제가 앞서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고 혁신 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도록 그렇게 교육감님들과 힘을 합치겠습니다.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을 경쟁에서 협력으로 또 차별에서 지원으로 바꾸겠습니다. 학교를 혁신하고 교실의 다양성을 강화해서 획일화된 경쟁교육에서 700만 학생들 각자의 꿈을 키워주는 그런 창의 인성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지금 정부의 복잡한 고교 정책을 수정하고 일제고사 등 줄세우기식 학생평가 제도를 바꾸겠습니다. 혁신교육지원법을 제정을 해서 혁신교육을 정착시키고 이곳 보평초등학교와 같은 혁신학교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교육 예산을 확대하고 국가가 교육을 온전히 책임지는 그런 시대를 열겠습니다. 지방교육 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역시 GDP 1%, 2017년까지 1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재정 확충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을 하고 교사 및 전문 인력도 충원하겠습니다. 대학 전형을 개선해서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 불평등 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시도교육관님들 그리고 또 초중교 선생님들 모두가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대입제도의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현행 대학 입시 제도는 초중등 교육을 왜곡시키고 또 초중등 학교에서의 창의 인성 교육 실현을 제약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입 전형을 단순화시키고 대입 지원처를 만들어서 대입 지원을 국가가 관리하겠습니다. 사회통합 전형제도를 도입해서 교육 배려 대상자가 대학에 정원 외가 아니고 정원 내에서 일정 비율 입학할 수 있는 길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가 주인공이 되는 교육 자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교육은 병렬지 대계입니다. 관치 교육을 끝내고 교육 자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교육 주체들이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서 지속 가능한 국가교육정책을 설계하겠습니다. 초중등 교육에 관한 모든 권한을 시도교육청 그리고 합교로 넘겨서 완전한 교육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명예를 존중하고 또 학생 교육에 관한 모든 권한을 교단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간담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교육정책에 관련된 내용도 좋고 또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도 좋습니다만 우리 이 교육정책이 어떻게 앞으로 달라져야 할 것인지 또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어떻게 모두 이렇게 좀 행복하게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함께 이렇게 고민하고 또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면 제가 잘 참고를 해서 더 좋은
또 더 풍부한 교육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교육 정책 중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극히 일부의 내용을 오늘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 말씀드렸고요. 유아교육서부터 초등, 중등, 고등교육을 그리고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아주 세심한 정책이 준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오늘 많은 의견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부모님들 중에서 우리 후보님께 직접 좀 질문해 주실 분들 말씀해 주세요. 네? 그쪽에요? 이쪽으로 오셨으면 더 좋았어요. 앞으로 나오세요. 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 정자초등학교 학부모 대표 최수영이고요. 지금 백현중학교 3학년 학부모 겸 정자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입니다. 일단 이런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후보님과 교육감님을 직접 뵙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저는 경기도 학부모임을 이게 굉장히 행복한데 그거는 김상건 교육감님이 교육살림을 맡은 이 경기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의 그 교육 철학에 그 실천되는 그 장소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학부모임을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제가 특히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실 문재인 후보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학부모님들이 바라시고 싶은 거지만 정말 너무나 절실한 모든 중고등학생들이 잠을 자는 학교, 공교육이 죽은 학교, 사교육이 파헤친 학교는 부모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내신제를 없애주십시오. 서로가 경쟁하고 서로가 적이 되는 내신 등급을 없애주십시오. 만약에요, 같은 중고등학교는 역사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ABC 세 분이 1, 2, 3, 4, 9반까지 3파트로 나누시는데 ABC 세 분이 만약에 1, 2, 3, A 선생님은 1, 2, 3반을 가리키고 C 선생님은 6, 7, 8, 9반을 가리키는데 A분이 7, 8, 9반까지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거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리키지도 않는 학생을 평가를 해서 그 가리키지도 않는 정말 그 학생까지 평가를 해서 적당하지 않은 시험 문제를 출제해서 왜냐하면 내신의 등급을 매겨야 되는 부당한 시험 문제를 공부해야 하는 그 시험 문제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일단 내신제를 폐지해 주는 제도가 저희 아이들의 그 모든 가장 공부하는 시간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공부 시간을 많이면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의 현실을 저는 학부모로서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학부모님 한 분 저한테 먼저 신청을 하셔서요. 학부모님 한 분 질문 먼저 들어보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인데요. 제가 학부모가 된 지 9년이 됐습니다. 근데 교육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하고 저희 애들이 다니는 학교하고 별 차이를 저는 못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교육제도가 바뀌고 교육정책이 바뀌는데도 학교 현장은 바뀌는 게 없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두나 다 알고 계시겠지만 대학 입시, 경쟁사회, 주입식 교육 이게 해결이 된다면 모든 게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가장 피부에 오게 이제 느끼는 거 정책이 바뀌어야 모든 게 바뀌겠지만 가장 저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제가 느끼는 바인데요. 중학교를 보내면서 제가 가장 크게 피부에 와닿는 건 학교에서 사교육을 조장하는 학교 시험을 하면서 사교육이 더 조장되고 있지 않나.
학교에서 사교육을 주장하는 학교 시험으로 인해서 사교육에 목을 매고 그 사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은 열심히 돈을 벌러 나가고 아이들하고 만날 시간은 없어지고 그로 인해서 학교 폭력이나 뭐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여기 보평초등학교에 제가 와서요. 저도 굉장히 보평초등학교에 저희 아이들을 보내고 싶었는데 네,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경쟁도 굉장히 이사 오기도 힘들고요. 그런데 그 혁신학교에서 가장 큰 거는 교사들의 헌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용고사에 있어서 교사들을 뽑으실 때도 주입식으로 성적순으로 선생님들을 뽑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보평초등학교 그 교장 선생님께서 그 선생님이 달라졌어요라는 EBS 프로를 하고 계신데요. 그거 보면서 굉장히 많이 눈물을 흘리거든요. 많은 선생님들이요 본인의 수업이 어떤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임용고사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정말 교사가 돼서 학교로 오셔야지 직업인 교사가 오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인이 아닌 진정한 교사가 학교에 설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나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네, 그걸 하나 요청드리고 싶네요. 예. 제가 사실은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원래 후보님 이후에 교육감님들 먼저 말씀하시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좀 말씀 많이 들으시는 게 될 것 같아서 학부모님들 질문 받고 그다음에 후보님 말씀하시고 교육감님들이 보태시고 이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부모님은 저희가 내신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예 내신제도를 폐지해달라 뭐 이렇게까지 요구하신 것 같고 지금 교사 임용제도의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한번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예, 저는 보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각각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 살기 때문에 이 동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후보님.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좀 빼고요. 좀 쉬운 문제 2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문 후보님께서 행복한 중학교 2학년 프로젝트라는 것들을 쓴 적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읽었습니다. 읽고 요즘에 이제 사실 학교 폭력 문제의 빈도수가 중학교가 가장 많거든요. 그거하고 어떻게 풀어나갈까를 제가 고민을 해봤을 때 후보님 2학년만 하지 말고 중학교 다 했으면 좋겠던데요. 다시 말하자면은 중학교 과정에서의 학생들은 사춘기를 겪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도 주체하지 못하는 어떤 내면의 움틀거림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바깥으로 드러날 때 좋게 나타나면 좋은데 그렇게 나타나지 못하면은 이게 이제 학교의 어떤 언어 폭력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 시기에 맞는 그런 어떤 교과 과정으로서 인성 교육이나 뭐 학교 폭력 예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뭐 방과 후 활동이 아니라 교과 과정 내에 1, 2, 3학년 공이 들어있다고 한다면은 중학교 시절에 이제 숙련된 어떤 인성이 고등학교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이제 2번째만 짧게 말씀드리고 이제 그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학년들 중학교부터 시작되는 어떤 입시제도라는 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데요. 이거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 나름대로 고민을 했던 거는 이겁니다. 아이들 졸업하는 아이들,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는 아이들이 학교에 대한 어떤 학교 생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학생들이 학업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었던 아이들은 그 즐거움을 갖다 얻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았던 다른 여타 활동으로서 얻을 수 있는 활동에 대한 기쁨이나 즐거움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즐거움으로서 학교가 평가가 될 것이고, 그렇게 평가가 잘 된 학교에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하는 겁니다. 한 2억 정도 매년.
그러면 원래 순서가 이제 교육감님들 말씀이 있었는데요. 우리 김상곤 교육감님하고 교육감님들이 먼저 간단하게. 경기도 교육감 김상곤입니다. 먼저 우리 후보님께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후보님과 우리 학부모님들, 선생님들하고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 말씀은 가능한 대로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세 분 질문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후보님께서 이제 대체로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부터 우리 교육의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좀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이용섭 의원님이 중심이 돼서 국회에서 발의를 한 상황입니다만은 그러한 것이 좀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인권이 소중하게 존중되고 교권과 인권이 어우러지는 그런 학교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 인권법 저희가 초안을 만들어서 이미 국회에 여러로 이제 공개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함께 지혜를 모아서 풀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아까 모두가 행복한 교육 그리고 교육이 희망인 시대를 만들겠다고 해서 참으로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원도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만나 뵙겠서 영광입니다. 강원도에도 작은 학교, 아름다운 학교, 혁신학교가 있습니다. 행복더기 학교라고 부르는데요. 후보 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방문해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바쁘시면 당선된 이후에라도 방문해 주시면 제가 그 학교장 연찬회 때 강원도 교육의 정책이 전국을 퍼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후보님께서 최고 슬로건을 모두를 위한 행복한 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강원도청의 최고 슬로건이 모두를 위한 교육이고 하부가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입니다. 그 두 개를 합해 놓으니까 모두를 위한 행복한 교육이어서 드디어 이제 전국으로 퍼져 나가게 됐다 해서 희망이 더 가열차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공약을 쭉 말씀하셨는데 뭐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저희가 공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런 걸 하신다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께서 약속을 해놓고 한 번도 지키지 않은 게 GDP 대비 몇 퍼센트 약속하셨나 모르겠습니다. 교육재정 말입니다. 1%. 예? 1%. 아니 전체 교육재정 전체가 뭐 대개 GDP 대비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6% 7% 하셨는데 6%만이라도 정말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이 살으려면 돈 안 드는 교육이 돼야 됩니다. 누구든지 기회균등을 하게 하려면 가난한이나 부자나 똑같은 조건을 교육을 통해서 뭐든지 인간성취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게 대학 입시 그 서열화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 구조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와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적성교육 그래서 진로 지도 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각 분야에서 자기 특기와 소질과 적성에 맞는 각 분야에 나가서 모두 다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구상하지 않으면 교육은 실패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그런 방향의 것을 추진해 주시고 또 임기 중에만 해결하기 힘든 과제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문제는 어느 정권 누가 들었더라도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과제로 이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축구하셔서 땀을 많이 흘리시고 그랬는데 1교시에 축구 체육이나 뭐 수업을 하는 건 부정적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아주 좋다고 합니다. 더 효과도 좋고 집중력이 생긴다고 하는데 오늘 축구하셨으니까 여기서 좋은 말씀 다 집중력 있게 들으시고 잘 실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라북도 교육감 김승환입니다. 지금 후보님 건강이 좀 걱정이 되는데요. 아까 땀 흘리시고 나서 에어컨이 계속 쏘고 있거든요.
이건 좀 꺼주시는 게 아마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춥지 않으세요? 예.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그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당선되신 후에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한번 복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교육 자체입니다.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 이미 몇 년 전에 제정됐고요. 그리고 참여정부에서도 이 테마를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현 정권 들어서서 5년 동안 교과부는 지방교육 자체를 파괴하고 교육 중앙집권체제를 강화시켰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교과부 관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과 수단이 완전히 전도돼 버린 겁니다. 교육은 교과부 관료들의 책상물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단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육 지방 균형 발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국 어디에 있건 간에 내 자녀를 균질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 11조가 규정하고 있고 31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완전히 형이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교과부가 하는 작업은 뭐냐면 농산어촌 학교 통폐합입니다. 집요하게 이걸 시도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교과부 관료들에게 우리나라 교육을 맡겨놓으면 그대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정부 지역균형발전 굉장한 업적입니다. 그러나 교과부 관료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자꾸 사교육비에 대해서 학부모들 많이 신경 쓰시는데 이 사교육비가 높아진 이유, 여기에 모든 학부모들이 쩔쩔매는 이유가 뭐냐,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는 50대 이상의 세대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학력이 비록 초등학교, 중학교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갔다 오면 방 안에서 어머니, 아버지부터 공부를 배웠습니다. 교과서는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나서도 자기 학교, 자기 아이, 초등학생 아이를 집안에서 가르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교과서 수준이 그만큼 높아진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만 높아졌냐, 전 세계가 높아졌느냐? 우리나라만 높아졌습니다. 지금 수학 교과서를 예로 놓고 보면 미국 교과서와 우리나라 수학 교과서를 놓고 보면 3학년 정도 높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조단위를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교과서는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을 미친 교과서를 제정신 교과서로 바꿔놓아야 됩니다. 이래야 사교육비가 결정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과부 존재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전히 필요한 조직인지 아니면 없애버려도 되는 조직인지 이걸 고민해 주시라는 겁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교육에 대해서 개혁을 들고 나왔지만 전부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구 앞에서? 교과부 관료들 앞에서. 집요한 세력입니다. 후보님, 절대 무릎 꿇지 마십시오. 이래야 대한민국 교육이 사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 교육 자치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주 김승환 교육감님 취지에 크게 호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질문까지 들어보고 우리 후보님이 중간 답변을 좀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네. 네, 의왕 고천중학교 교사 오윤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후보님 교육에 대한 비전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들어보기 위해서 여기 왔고요. 저도 역시 혁신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님이 오늘 오셔서 혁신학교 1일 교사를 한번 체험해 보셨는데 그 소감이 어떠신지 먼저 듣고 싶고요.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은 역시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혁신학교가 이제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그 교사들이 자발성을 가지고 또 높은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여건들이 그 다른 모든 학교에도 좀 퍼져나갈 수 있도록 모든 선생님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정말 전문성을 키우려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학교나 또 사회나 또는 제도적으로 교사에 대한 신뢰가 주어져야 되고 많은 자율권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후보님의 어떤 비전 또는 구체적인 어떤 생각들이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점점 어려운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선생님 중에서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혁신학교인 경기도 양평에 있는 조연초등학교 교사 박성만입니다. 우리나라 교사들은 OECD 국가의 다른 교사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사로서 효능감은 최하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교사로서 효능감이 엄청 높거든요. 제가 교육 경력 19년인데 이 혁신학교에서 근무할 때가 가장 지금 행복하고 교사로서 만족하고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막 불쑥불쑥 드는 겁니다. 혁신학교 성공 요인 중에 가장 큰 것이 교사들의 열정과 자발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만약에 혁신학교를 확산시켰을 때 과연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냥 자발성이 일어나고 열정이 일어날 것인가 참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혹시 후보님께서는 교사들의 효능감을 높이고 교사들이 교단에서 열정을 쏟고 자발성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이런 정책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중에 한 분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없어요? 예.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시 혁신학교 장곡중학교의 교사 김미경입니다. 20년이 넘는 동안 참 교사로서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었고요. 혁신학교가 연구시범학교인 줄 오해하고 있었지만 연수를 통해서 혁신학교의 비전을 공유하고 혁신학교의 전도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행복한 가운데 교사로서의 삶을 다시 찾은 사람인데요. 혁신학교가 더욱 확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혁신학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관리자들의 문제로 여러 가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교사들의 단결된 의지로 잘 극복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혁신학교와 또 그 외에 교육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현행 교장 임용 승진 제도에 또 어떤 새로운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자, 아까 학부모님 3분, 그리고 지금 선생님 3분, 그리고 사실 교육감님 중에서도 주문도 있긴 했었는데, 교육감님들하고는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우선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예, 후보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예, 우리 지금 교육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 핵심이 뭐냐라는 것은 대체로 다들 우리가 공유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해법이 뭐냐, 그렇게 이제 논의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해법들이 과연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현해낼 수 있는 것이냐, 그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겠습니다. 역시 우리 교육을 정상화하고 그 다음에 또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이 가장 조금 바람직한 방향이 우리 혁신학교다는 것이 요 몇 년 동안 우리 또 교육감님들의 실험과 노력을 통해서 지금 거의 검증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게 되면 이 혁신학교를 조금 더 대대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도록 대폭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혁신교육, 혁신학교 지원법을 제정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강조를 드립니다. 제가 아까 오늘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만 쉼표가 있는 교육, 그 다음에 이 행복한 중학교 2학년 프로젝트를 말씀드린 것도 사실은 지금과 같은 교육제도가 지속된다고 할 경우에 적어도 아이들을 중학교 2학년 정도
그때 1년 또는 하다못해 한 학기 정도라도 그런 일반적인 학습의 부담에서 좀 벗어나서 다양한 체험 교육도 하고 자기의 진로나 적성도 찾아내고 그런 이제 시기를 거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제시했던 것인데, 사실은 우리 혁신학교가 일반화된다면 그런 혁신학교를 통해서 그것이 거의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그런 특별한 제도가 강구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혁신학교 오늘 제가 보통 초등학교 와서도 아이들이 정말 아주 밝고 스스럼 없고 아까 뭐 축구 할 때도 이 남학생 여학생들이 그냥 어울려서 함께 이렇게 즐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역시 혁신학교가 하나 나아갈 방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혁신학교를 제대로 성공시키는데 선생님들도 말씀하셨고 아까 학부모님도 말씀하셨는데 역시 이제 이 선생님들의 아주 그 열정, 그 다음에 또 헌신 이런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되려면 또 우리 사회에 아주 우수한 자원들이 또 선생님으로 이렇게 다들 지원들 하시게끔 그렇게 우리가 뒷받침도 해드려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는 OECD 가운데서 교사의 질이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질은 최고 수준인데 자존감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취하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제대로 처우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더 자율적으로 아이들 교육을 할 수 있어서 보다 이 열정을 불태우고 헌신할 수 있게끔 환경만 조성해 준다면 아까 너무 임용제도를 크게 뭐 바꾼다거나 거기까지 하지 않아도 우리 이 혁신 교육을 확산시키는데 별로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하려 그러면 교육 자체의 폭도 대폭 확대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학교에 보다 많은 자율 권한이 또 주어져야겠죠.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도 아직 많이 부족한데 교사들도 원래 우리가 법에 정해진 그율만큼만 충원을 하더라도 교사 수가 한 4만여 명 이렇게 늘어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 부담도 좀 많이 또 줄고 또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거 말고도 그 사무행정이라든지 잡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에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별도의 또 전담 직원들을 둠으로써 선생님들을 교육에만 또 아이들을 이렇게 사회생활을 지도하고 하는 데만 좀 더 전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학교의 자유를 위해서는 교장 선생님을 임용하는 방식도 기존의 어떤 연공서열 방식이 아니라 우리 그 교장 내부 공모제를 일반화해서 아주 헌신적이고 열정적이면서 선생님들의 자발성을 잘 이끌어 나가고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교장 선생님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육이 정상화 안 되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요인 중에 참 중요한 요인이 그렇게 우리 교사들이 우수한 질에도 불구하고 이 교과부의 어떤 관료주의가 우리 교육계를 짓누르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참여정부 때 제가 그 교과부 관료들의 힘은 저도 뭐 아주 절실하게 느낀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그 방법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제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분이 이 내신을 아예 폐지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원래 정상적인 방법은 오히려 입시에서 내신이 좀 더 중심이 되는 그게 이제 바람직한 방향인데 내신 평가에 대해서 아직 학부모들이 그 공정성을 지금 이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목소리들은 우리 또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조금 이렇게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내신 폐지보다는 내신을 보다 더 중심으로 이렇게 해 나가되
내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하면 더 확보해 나갈 수 있느냐, 그런 방향으로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쭉 말씀드렸나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배우는 그 아이들의 어떤 인권도 교권과 함께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김상근 교육관님 말씀하신 그 아동 청소년 인권법의 제정, 그것도 함께 모색을 하고, 우선은 적어도 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단계 정도까지는 아이들을 어떤 학습을 위한 사교육에서는 좀 해방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무슨 예체능이라든지 자신의 적성을 키우기 위한 사교육은 그것은 뭐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선행학습을 위해서 과외를 시키고 이런 것은 조금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좀 아이들의 그것이 인권법이 될지 복지법이 될지 그런 형태로라도 좀 규제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혁신학교 확산할 때도 초등학교 정도라도 다 이렇게 혁신학교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아이들의 그 학습 부담을 6년간 정도는 더 늦춰주는 그런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도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학부모님들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마칠 시간인데 아까 축구 시합이 좀 늦어져서 우리 문재인 후보님이 지금 트위터 팔로워가 대선 후보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부족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트위터를 통해서 해주셔도 좋겠고, 아니면 여기 서기론 교장 선생님에게 하시면 반드시 저희가 답을 드리도록 약속드리고요. 이제 마쳐야 되는데, 혁신학교를 선구적으로 도입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셨던 우리 고춘식 교장 선생님, 그리고 최용희 위원장님 두 분 말씀을 간단하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신음하는 우리 교육이 여기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와서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은가. 근데 속 시원한 답은 잘 나오지 않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교직에 있다가 3년 반 전에 정년 퇴임을 하고 서울의 그 순곡중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혁신학교인데 거기 학운위 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학교에 몸을 담고 있는 입장입니다. 혁신학교의 성공 요인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선생님들과의 열정이라고 하지만은 그 열정과 학생과의 소통이 되더라고요. 결국 선생님과 학생들과의 관계의 질, 그 질이 아주 높아요. 선생님들도 만족하고 학생들은 행복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학부모님들은 아직도 혁신학교에 대해서 덜 신뢰하고 있다는 것. 그게 하나 문제고, 또 하나 또 중요한 문제는 그런 혁신학교가 서울에 1300개 학교가 있는데 불과 몇 개 학교 안 되면 나머지 학교는 과연 어떻게 되는가. 저는 그거 생각하면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 학습부진 대책위원장인가를 좀 새로 맡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아까 후보님께서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책임져야죠, 당연히. 그런데 국가가 직접 책임지면 안 되고 35만 명 선생님들이 책임지게 해야 됩니다. 35만 명 선생님들의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 에너지가 지금 잠자고 있고 주눅이 들어있어요, 지금. 국가가 선생님들의 에너지를 되살려주는 것, 이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초중등 교육, 공교육을 살리는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학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그것이 일반 학교에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할까 하는 그 대안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학급당 인원수의 적정 인원수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나라의 출산율에 곱하기 10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1.2면은 학급당 인원수는 12명 정도가 적정선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엄청 많거든요. 이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결단이 필요하면은 순차적으로라도 몇 년도 해서 5개년 개혁, 10개년 개혁을 해서라도 그 목표를 좀 달성하는 그런 로드맵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영 위원장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1시간만 하겠습니다. 네. 8년 전인가요? 서기론 교장 선생님 우리 유럽 게임 갔을 때 그때 독일 갔더니 4학년 학생들이 특성화 교육을 하는데 경찰관을 불러다 놓고 자전거 운전면허를 따는 것이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전체로 숲속에서 갔는데 20명 학생의 담임이 둘인데 그분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한나절 후에 봤는데 제일 썩은 나무 토막을 5-6명이 들고 왔어요. 그럼 들었다가 놔라. 담임선생님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들었다가 놓으니까 썩은 나무 토막 속에서는 훈병이라든가 노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세상 만사를 그렇게 설명해 가는 데서 저희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한산 초등학교에서부터 보평초등학교까지 혁신교육의 전설이 된 서기론 교장 선생님께 굉장히 감사드리고 혁신학교라든가 사실은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혁신학교의 내용이 뭐냐 하는데 내용이 나오질 않지 않습니까? 학교 혁신입니다. 그래서 이 혁신학교와 무상급식, 김상곤 교육감님 하시고 있는 것, 이거는 어느 대통령, 어느 보수 교육감이 나와도 뒤로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반갑게 생각하는 거는 어제 여기 오느라고 밤새워서 원고를 썼는데 목민광장 3호 특집에 대선 후보에게 바란다는 원고로 저한테 주어진 것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대한 거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문재인 후보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학부모와 친하면, 교육과 친하면 교육을 잡는다. 그래서 제가 항상 유기용 특위위원장님한테 편지를 드릴 때마다 교육을 잡으면 대권을 잡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대통령 후보에게도 저는 이런 말씀 드리는데 제가 한국교육위원총회 의장으로 지난 10월 4일에 전국교육위원회 위원장과 회동을 하면서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한 안을 내렸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이 위원장님한테 드리고요. 앞으로 어느 분이라도 교육을 잡지 않으면 국정을 이끌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문재인 후보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말씀드리면서 좋은 결실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육 대통령이 되달라는 주문의 말씀이셨습니다. 사실은 오늘 섬진강의 시인이시고 초등학교 교사로 정년 퇴임하신 김용택 시인이 자리를 함께 하시기로 했는데 못하시면서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할머니와 둘이 사는 농촌의 어린아이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대통령이 되주셨으면 좋겠다는 뜻과 정치로부터 독립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장교감 승진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혁신학교가 성공하기 어렵다 하는 현장의 경험을 제게 우리 후보님께 꼭 전해달라는 김용택 시인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좀 미흡하시죠? 아쉬우시죠? 그런데 후보가 어디 가서 1시간씩 이렇게 최근에 간담회한 게 이게 처음입니다. 학부모님들 좀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 후보님 마지막 마치는 인사말 간단하게 듣고 오늘 그리고 마지막 아까 제가 가르쳐 드린 거 이거 하면서 사랑합니다 하며 사진 한 장 같이 찍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말씀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혁신학교 오늘 뭐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우리가 또 혁신학교의 현장도 오늘 잘 보았고요. 이런 정도의 그 성과도 사실은 그동안 국가적으로는 아무런 지원이 없는 가운데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게 뭐 좋긴 한데 그게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이냐 이렇게 많은 이제 걱정들이 있는 가운데 몇몇 교육관님들의 의지로 이 정도 이렇게 성과를 일궈낸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한 만큼 그것을 국가적으로 그렇게 지원해 나간다면 저는 빠른 시일 내에 혁신학교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초중 고등학교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초등학교 단계 때부터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렇게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우리가 교육에 얼마만큼 많은 재정을 투입하느냐 거기에 교육의 질이 많이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등교육재정법을 개정해 가지고 이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예산을 지금 GDP의 0.6%쯤 되는 것을 1%로 올리겠다. 그러면 이제 7조 한 5천억에서 10한 5조 원 정도로 늘어납니다만 그렇게 하면 되면 반값 등록금이라든지 대학에 대해서 더 많은 어떤 지원 가능하거든요. 전체 교육에 대한 재정 규모를 GDP의 6% 수준으로 하겠다라고 한 것이 2002년도의 대선 공약이었던 것으로 저는 뭐 기억합니다만 그 뒤에 그렇게 큰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제가 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 아래 공평하고 정의로운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제 국정의 근본 목표를 밝혔습니다만 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출발이 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교육만큼은 똑같은 기회를 가지고 차별받지 않아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 현실은 오히려 이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이 계층 간의 격차가 오히려 대물림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인데요. 그것을 반드시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들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쉽습니다만 그러나 늘 그 길을 열어놓고 이 교육에 관한 좋은 의견들 제가 계속 이렇게 받아들여서 제 교육 정책을 점점 갈수록 더 좋은 정책으로 풍부한 정책으로 가다듬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두를 위한 행복한 교육 그리고 다시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문재인 후보님과 함께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선생님들은 요 앞줄에 와서 좀 앉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제가 가르쳐드린 사랑합니다 하면서 앞에 좀 앉으시죠. 자. 혹시 뒷줄 학부모님들은 의자 위로 올라가셔도 좋습니다. 예, 이게 I love you라는 뜻이고요. 옆 사람 얼굴 가리지 않게.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가 잘 익숙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일 흔한 거.
제일 많이 했던 거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혁신교육 화이팅! 문재인 화이팅! 예, 고맙습니다. 오늘 김현숙 성남교육장님, 김기철 과장님도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곳 경기도 성남 분당의 보평초등학교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교육정책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혁신교육 간담회라고 이름 붙여진 오늘 간담회에서 문재인 후보는 여러 가지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주목됐던 게 공교육 정상을 위해서 혁신학교를 더 만들겠다. 혁신학교 확산에 더 노력을 하고 재정을 많이 투여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자치 확대, 그다음에 학교 지원 확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교사 수의 확대도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행 학습을 위한 사교육, 예체능을 위한 사교육은 모르겠지만 선행 학습을 위한 사교육은 규제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의 출발이 교육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교육만큼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지금 교육이 사회 격차를 늘리는데 더 많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나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격차를 해소하고 공평하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 문재인 후보의 슬로건이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만큼은 바로 잡아 나가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도 이곳에 참석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요. 교권과 인권의 조화가 중요하다. 그리고 입시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교육이 희망이 되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든든하다. 많이 도와주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문재인 후보 이 보평초등학교에 와서 학생들을 만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일일 보조교사가 돼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학생들의 꿈과 희망이 중요하고 학생들이 행복한 그런 교육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일교사 수업 이후에는 밖에 나와서 학생들과 축구를 하면서 학생들이 쉼표 있는 교육, 무조건 앉아서 하는 교육이 아니고 많이 뛰어놀고 재미있게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모습을 직접 축구를 하면서 보여줬습니다. 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문재인 후보의 혁신교육 간담회까지 중계방송해드렸습니다. 오마이TV는 앞으로 계속 대선 후보들의 일정을 중계방송,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문재인 후보의 교육혁신 간담회 함께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성남 분당의 보평초등학교에서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